영상에서는 우리 실습과제 2번 요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평면도가 주어져 있고 우측면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면도는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얘네들을 보면서 그냥 이 상상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핵심은 뭐냐면 평면도에 이러한 이 선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정면도에 이러한 선들을 이용해서 정면도란다. 우측면도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정면도를 그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해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나는 오토캐드 미케니컬 202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여기에다가 ex2라고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대강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limit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0, 쉼표 0, 그러니까 00에서 500, 쉼표 500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내가 사용할 공간을 00에서 500, 500 사이라고 공간을 알려줬고 그 공간을 줌 O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 화면에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한번 가보면 여기가 지금 이 근처가 이쯤인가요? 여기 정도가 500, 500 정도 되겠네요. 500, 500.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 여기 얘가 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이 정도 500, 500 정도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그릴 크기가 이 정도라는 걸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구성선을 하나 그립니다. 구성선을 지금 수평선을 뭐 높이가 한 이 정도 되는 지금 여기 보면 얘가 x는 0이고 y는 60인 이런 상태예요. 뭐 너무 정확하게 할 필요 없고 대충 이 정도에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또 구성선을 세로로 지금 이제 이렇게 그릴 거다. 그리고 또 구성선을 지금 우리가 이게 높이가 얼마 정도 되나요? 50이니까 높이가 50이네요. 한 100, 150, 200 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160, 160 정도, 170 정도의 구성선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는 얼마냐 하면 지금 이제 이 옆으로를 옵셋하면 되잖아요. 옵셋 해서 하는데 얼마를 띄워야 되냐면은 지금 80만큼 띄우면 되네요. 80을 얘를 띄웠습니다. 80을 얘가 너무 지금 높네요. 좀 낮추겠습니다. 뭐 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다시 옵셋을 80을 하는데 얘를 이렇게 지금도 높은가요? 이렇게 약간 더 내립시다. 얘를 한 이 정도 내렸습니다. 80이고 그 다음 위로는 50이죠. 또 옵셋을 50을 얘를 위로 50 했습니다. 여기 지금 평면도가 들어가는 건데 얘가 너무 낮나? 얘를 좀 살짝 올릴게요.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몰라서 자, 평면도 먼저 그립니다. 평면도를 얘는 지금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제 직교를 켰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50만큼 오고 그 다음에 직교를 여기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도면층을 넣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현재 외형선 그 다음에 또 수문선 그 다음에 중심선 외형선은 흰색에 컨티뉴어스가 맞고 외형선 그 다음에 수문선 그 다음에 중심선
얘는 0.3로 하겠습니다. 굵은 선. 그 다음에 숨은 선은 노란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숨은 선은 히든, 그 다음에 0.13으로 하겠습니다. 중심선은 빨갛게 하고, 그다음 중심은 센터 라인이 있습니다. 얘도 0.13.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요 선이 0이 아니라 외형선으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2층을 외형선을 일단 세팅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를 켜서 요게 지금 여기 선 가중치 표시인데 얘를 켜서 지금 이렇게 제대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밑으로는 얼마냐면 25만큼 내려오면 되나요? 그 다음에 얘를 직교를 끄고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17만큼 되는 위치에 제가 있는데 그냥 선을 17만큼 가서 긋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뭐 물론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17만큼 그으려면은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건 어떨까요? offset을 17만큼 하는데 얘를 이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좀 늘어 놓습니다. 이렇게 늘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선은 지금 얼마를 봐야 되나요? 예, 저게 30만큼 밑으로 내려오면 되나요? 이게 이 우측면도에 보면. 그래서 또 offset을 30만큼 하는데 이 선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잘라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 자르기로 얘네들을 자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40, 25네요. 그래서 40, 25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offset에서 40만큼 얘를 띄우고, 그 다음에 또 offset에서 25만큼 얘를 이 방향으로 띄우면 여기에 지금 중심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심을 그리는데 보면은 중심점이랑 지름을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중심점 선택하고 지름이 30이다. 이렇게 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르기로 얘네들을 잘라내는 거죠.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선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놈은 지금 옆에 이 측면도를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측면도를 세로 선을 긋는데, 세로 선을 뭐 이 정도 그을까요? 이쯤에서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옵셋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옵셋 50만큼 얘를 이렇게 띄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성선을 요 선을 한번 얘와 이렇게 그으면 밑으로 내려오는 걸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옵셋을 하는데 밑에 게 50만큼 올라오면 되겠네요. 얘를 50만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나요? 얘를 지우고 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수평선을 긋는데 여기다 그으면 딱 좋겠네요. 여기다 그으면. 그 다음에 옵셋을 얘를 옵셋을 50을 하는데 밑으로 얘를 이렇게 그으면 여러가지가 지금 딱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와서 여기에 지금 우측면도가 오고 여기에 정면도가 올 것 같아요. 자, 우측면도 먼저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고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얼마를 거냐면 30만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스트레이트로 여기까지 이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중심이
저 중심이 구멍의 중심이니까 구멍은 지금 이 면에서 25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혹은 우리가 구성선을 그을 때 지금 이 선이 쭉 와서 여기서 크로스하고 이렇게 요 선을 따라서 중심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선 하나 긋겠습니다. 중심선이 여기인데 이렇게 지금 객체 스냅 추적이 꺼져 있는 얘를 켜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선이 다음 점이 여기 지금 얘가 스냅이 켜져 있어서 점이 잘 안 찍히는데 얘가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얘를 꺼주고 얘를 살짝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센터 라인을 중심으로 양쪽에 스무선이 있어야 되겠죠. 스무선이 옵셋인데 얼마만큼 하냐면은 이 반지름이 15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그 다음에 또 얘를 이쪽으로, 그래서 얘와 얘는 수문선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얘의 얘는 여기에 오고, 얘도 여기에 오고, 얘는 여기 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오죠.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이 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선은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 선도 필요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요 선이 문제인데, 이 선이 아무렇게나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을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상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얘가 경사면이고 얘도 경사면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요 세모 부분을 잊어버리고 이 경사면과 이 경사면이 있을 때 얘의 이 모서리는 어디로 향할까? 걔가 잠깐만요. 얘가 지금 요 모서리로 가야 되겠죠? 요 모서리로. 지금 얘를 외향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얘를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가 모서리란다. 이 경사면과 경사면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이런 사각형의 육면체였잖아요. 거기에서 모서리를 경사면을 만들고 얘도 경사면을 만들면 모서리는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요 선이 지금 치수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점에서 이 점을 향하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 과제의 좀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지금 요 점에서 이렇게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성선을 이용해서 이제 요 점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직선으로 요 점을 통과하는 구성선을 만들면 우리가 이 선이 요 교점으로 향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외형선으로 바꿔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면 지금 우리가 이 평면도와 이 우측면도를 완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면도를 그려야 되는데, 정면도는
결국 지금 약간 좀 복잡한 놈들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얘 이제 필요가 없고 이 지금 수평 구성선이 요렇게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군요. 지금 구성선이 요 선을 지나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가 높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요 선을 지나는 구성선을 표시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직 구성선도 우리가 요 라인을 모르기 때문에 요 구성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요 구성선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은 요 선상에 와야 되겠죠. 요 선상에 여기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뒷부분에 요 선은, 자 잠깐만 여기 요 선은 지금 이 면이 보이는 거고, 이 면, 그 다음에 이 선은 요 면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 라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라인에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이쪽 경사면, 이 잘려진 요 면이 이렇게 잘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면이 보여야 되는데, 그 면이 어디냐면 지금 요 면이고, 요 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선상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 날려봅시다. 너무 복잡하니까 얘도 좀 날려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원을 그려야 되는데, 타원은 지금 이 요 그리기 요 화살표 눌러보면 여기에 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타원이 이렇게 타원형 호 해서 이 중심점 요 세 가지 타입이 있나요? 타원은 지금 여기서 요 경사면에, 그러니까 요 경사면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요 경사면은 요 부분의 원이 잘려가지고 여기 타원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그리려면 구성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구성선을 그래서 세로선으로 구성선 선택하는 게 잘 안 보이나요? 얘를 여기를 하나 넣고 여기를 하나 넣어서 그리면 지금 타원이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원을 지금 요 메뉴에 보면 요게 있는데, 타원형 호, 먼저 여기를 시작점을 하고 여기를 하나의 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또 다른 한 축은 어디냐 하면은 여기서 끝나야 되겠죠. 여기 요렇게 지금 이 구성선이랑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해서 타원이 정의가 됐고, 지금 선택한 건 아까 여기에 호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얘의 요 타원형 호에 보면은 지금 그 1번, 2번으로 타원의 이 한 축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3번을 통해서 타원의 다른 쪽 축을 정의한 다음에 4번, 5번으로 시작과 끝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요 경사면이 지금 요 경사면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그러니까 이 구멍의 안쪽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수문선이 여기 끝부분에 살짝 걸쳐줘야 되는데, 걔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필요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구성선을 또 그리는데, 이번에는 지금 요
끝부분이잖아요. 끝부분이 선택이 안 되는데 Shift 누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보면 이런 이 메뉴가 나타나. 여기에 4분점을 선택하고 싶은 거죠. 요 점. 그 다음에 또 여기 찍어야 되는데 Shift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요 메뉴가 나타나고 4분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아까 얘와는 살짝 다른 부분에 요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문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문선을 켠 다음에 라인을 켜고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그 다음에 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게 완성이 됐습니다. 모든 그래서 이 레이어 도면층에서 요 구성선은 요 끄기를 해서 지워주고,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요런 이 선의 간격이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좀 줄이려면 여기 지금 특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특성이 혹시 없다면 컨트롤 1을 누르면 특성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선 종류 축척을 0.5 정도 줘볼까요? 얘가 아니라 얘를 선택한 다음에 하면은 될 것 같긴 한데,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얘도 선택한 다음에 바꿔주면 0.5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를 우리가 넣어봅시다. 치수는 지금 물론 이 주어진 도면처럼 넣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치수는 이 정면도를 중심으로 넣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정면도를 중심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와 여기까지의 63이고, 이게 63 맞나요? 맞습니다. 저기가 17이니까 63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80이고, 그 다음에 또 파워 치수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높이가 50이고, 높이가 5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선에서 선을 긋는데 요 선상에서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좀 라인 선 종류 축척을 이렇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까지의 여기까지의 거리는 여기 지금 얘가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를 여기서 이 중심선까지의 거리가 40이다. 그 다음에 혹시 얘네들의 어떤 요 간격들이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치수에 여기에 정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렬을 누르고 치수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그냥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끊어서 구분이 확실하게 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요런 또 끊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랑 여기를 끊겠다. 이렇게 끊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치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 치수를 집어넣어 줄까요? 근데 지금 이
두상도가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선택을 한 다음에 move m이라고 쳤습니다. move 그 다음에 요 점을 기준으로 위로 이렇게 좀 밀면 어떨까요? 좀 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치수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25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기까지는 50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치수가 뭐가 있죠? 지금 요 치수는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치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30을 줬고 그래서 30 들어갔고 여기는 지금 이쪽을 기준으로 63 들어가서 이 치수는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거의 치수를 다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 구멍에 치수를 줘야 돼서 엔터를 치면 얘를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바깥으로 뺄까요?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지름이 30이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너비도 들어가 있고 깊이도 들어가 있고 높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면은 지금 30, 63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원의 위치가 이쪽으로 40이고 가운데 위치가 없네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홈에서 여기 보면은 중심 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심 표식을 해서 여기에 찍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메시지를 보면 딤센이 0이고 유효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딤센이라고 칩니다. 이게 이제 이 중심 표식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현재 0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중심 표식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의 위치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위치를 그래서 얘를 좀 밀고 그 다음에 주석에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위치를 치수를 여기다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선택을 해서 잘못 선택했네요. 이렇게 선택해서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그 다음에 얘도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원의 그 구멍의 중심 위치도 정해져 있고 구멍의 크기도 정해져 있고 요면 세 개가 다 정해져 있고 요면의 크기도 지금 이렇게 정해졌고 모든 게 다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은 나중에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